시청자 여러분, 어, 추석 인사 후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항상 제가 유튜브를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의 학교 전 과정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전 학교의 친구들, 선배님, 후배님들께 안부를 전하고 안부 인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를 가르치고 또 저 자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친구 여러분, 그리고 후배, 선배님, 선생님 모두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인사 올리고 전화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인사를 자주 올려야 돌이 온데 그러지 못함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친구들 정말 반갑고 후배님,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베푸름을 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선후배, 지인 모든 분들, 동기동창, 친구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은, 제 머릿속에는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저한테 큰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제가 또 사회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자주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구독자 분이 1만 명이 넘으시지만은 가끔 올리는 데다가,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그냥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제가 가치를 제일 중심에 두고 있고요. 어떠한 수익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방송도 하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올리곤 합니다.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본성 또는 품성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또 이제 타고날 때 본성,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품성, 또 각 학교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성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철학자도 아니지만은 감히 올리건데 성선설, 성악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도 많이 겪어보는데요. 이 타고난 본성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회가 참 험악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일반 개인 친구, 선배, 후배, 지인들까지도 평소에는 좋았다가 정말 진짜
뭐 입에 있는 음식까지 나누어 먹을 정도로 진짜 핥고 빨고 할 정도로 서로 하다가도 조금 어떤 일 때문에 또는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의 정말 본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지금 현재 살아온 경험상을 보면은 평소에 보면은 굉장히 유하고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조금 뭔가 서로 이해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해서 해결할 문제를 감정적으로 나아가고 문구 하나하나도 서로 주고받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저속하고 뭐 악질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평소에 굉장히 좋던 사람이 그 변해가지고 그 쓰지도 않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감히 쓰지도 않는 평소에 자기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정말 성품에 맞지 않는 언어를 선택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보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좀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순화하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교육은 고등교육을 다 받고 하면서도 솔직히 해서 심적으로 또는 인간성을 보면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진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 본성격이나 이런 걸 성품을 볼 때, 본성 빼고요. 본성은 우리가 타고나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타고나는 그 성격인데요. 그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게 되면 이제 그게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성품이 안 변하는 사람 본성이 아마 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발톱 속에 숨기고 있으면서 정말 진짜 그러지 않아도 될 일들에 그 감정적이고 극한 악질적인 본성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요. 이 지금 현재 세태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면 제가 그제도 제 3자들을 이렇게 하는 서로 이 논쟁을 하고 그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때 논쟁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언어를 순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주면서 데바테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성은 서로의 친구든 선배든 지인이든 간에 서로의 진짜 진정한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든 한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든 하는 처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 또는 뒤에 형성이 되는 품성, 성품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은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전인수 해석을 한다거나 제가 미화한다거나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한 것은 이타주의는 굉장히 강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지랖이라 할까요? 좀 그게 제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타주의 남을 도와주려다가 제가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사실 아닙니다.
이타주의, 남을 이렇게 하는 그는 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 단점, 이거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먼저 절대 어느 곳이든, 뭐, 타인들, 삼자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카페라든가, 어느 뭐 식당이라든가, 주점이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상대에게 절대 먼저 시비를 건다거나, 실수를 저는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간혹 있을 수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정말 진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자리도 서슴없이 어떤 식당에 가서 우리 2명이 있는데 4분이 들어오신다. 우리가 다 먹으면 다 먹지도 않았는데도 그 식당이나 주점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제 일행들과 의논해서 저는 나와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제 성격은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제가 절대 상대에게 먼저 시비를 건다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런 게 좀 있었다 할지언정 먼저 시비를 걸고 뭐 어떻게 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먼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고 왔을 때는 저는 몇 배의 응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뜻인고 아시겠죠? 몇 배의 응징을 합니다. 그러나 뒤끝이 없습니다. 그 뒤라도 어느 제3자든 타인이든 친구, 지인, 선배, 후배라도 서로 양보하고 의논해서 또 서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또는 어떤 주점들이나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실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사과를 하고 하면은 저는 또 더 이해하고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 이용하는 카페나 식당 같은 걸 더 자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제가 먼저 시비 걸지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진짜 택도 아니게 정말 진짜 황당하게 시비를 걸어오면은 저는 몇 배 응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고 상대방이 서로 사과가 되고 하면은 저는 더 퍼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서전을 2년 전에 배신은 인생이다라는 자서전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배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배신은 인생이다. 인생은 배신이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나 고관 대작을 지낸 고위층, 기득권층이나 잘 살든 못 살든 누구든 간에 배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배신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고관 대작들도 전부 배신에 배신을 낳고 또 배신을 하고 또 배신하고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배신의 인생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책이 이제 일반 그 서점에서도 구매하면 팔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또, 그냥, 책을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나누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배신이라는 어떤 사례들을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거 실제로 그런 데는 제가 실명은 그런 안 했지만은 누구나 그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은 친구들이나 선배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인 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테 2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까지 저한테 미안하다, 진짜 한번 참 신세를 많이 졌다, 진짜 고맙다, 그때 시절에 돈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빌려주고 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노? 내가 진짜 너무 몇십 년 동안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시 제가 2권을 낼 예정입니다. 2권은 1권에 대해서 굉장히 보충을 하면서 각각 그 챕터별로 테마별로 나누어서 쪼개서 읽기 쉽게, 제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읽기 쉽게 이게 큰 노트라든가 크기로 해서 읽기 쉽게 그 테마별로 해서 제가 그 하나의 이근의 형식으로 출간해 볼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할까 합니다. 정말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참 한심, 제가 한심하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했으니까요. 그 제 자업자득입니다. 누워서 춤 뺏기고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사람들, 만약에 방송을 보는 내 지인들이나 그런 당사자들 있다면은 반성하세요. 반성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진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 정치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야 야여,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쑥시판입니다. 아전인수, 개변, 온갖 참 진짜 방금 이야기한 걸 뒤집고 또 새로운 말을 받아내고,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자기가 최고인 양 하는, 정말 진짜 방송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당들 이렇게 보면은 듣보잡 있죠. 듣보잡. 속된 말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고위정치인들도 지금 쓰고 있고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뭐라고 하죠. 듣보잡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무슨, 예? 좀 젊다고, 좀 하다고, 자기가 무슨 최고의 정의의 사도이냐 하는 듣보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명예훼손되니까. 듣보잡들.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요즘 듣보잡이 더 많아요. 또 그 듣보잡들이 기존 정치권 3선, 4선, 5선 했다고 또 물고 늘어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청년들 물론 키워주고 자리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3선, 4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즘 양당에 보면은 험지에 가 살아, 그런 거는 정말 자유 침해라 생각합니다. 물론 3선, 4선 교체돼야 할 국회의원들 정치권 많습니다. 많지만은 젊다고, 자기는 초선밖에 안 되고 또는 정치권에 아직 발을 일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그걸 지적하는 그 듣보잡 신인 정치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재선 3선이 되면은 똑같은 기득권 똑같습니다. 하는 말 보세요. 아부하고 벌써 이 청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아부근성, 이게 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정치에서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심합니다. 당신들도 바르지 못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삼선, 재선, 저는 재선, 삼선 팬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선, 삼선이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양당제에서 사실은 다당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저의 개인적 소신입니다.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양당제 누구 아니면 요거 찍고, 요거 아니면 요거 누구 찍고, 차선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지금 현재 정치 구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양당제가 돼야 된다. 선택의 폭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넓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찍을 데가 없는데요. 그리고 정치가 퇴보하고
이전투구 싸움이나 하고, 야당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서민들, 우리 장사미사 일개 서민들, 필무들 이용당하는 겁니다. 정치권한테.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전화 오고 막 굽신거리고 또 뭐 문자 오고 뭐 이렇게 사람 동원해서 만나자고 하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곤 합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제가 도울 것도 없지만은 그것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줘봐야 또 3년 후에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진짜 저 자신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요. 정치권에 대해서 한마디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은 내각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 구조가. 그 하나의 예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장관에 등용되는,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하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간에 똑같이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 행정관, 선임 행정관, 비서관급, 수석비서관, 경력 6개월, 1년 쌓고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려고 들어갑니다. 사실 그것도 그런 것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왜?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일반 직원들까지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하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업무를 배우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6개월, 1년 청와대 경력 쌓고 대통령실 경력 쌓고 지역구에 출마해버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또 그 업무 익힌다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서나 들어가면은 자기 전문 분야를 할지라도 또 공부, 학습해야 되는 게 작은 업무든 큰 업무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개 회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장관들, 비례대표에서 장관들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퇴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장관들, 그 장관직에 있는 1년, 2년 동안에 지역구는 완전히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의 역할에 또 힘을 실어주고 또 그게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현재 대통령제인데 내각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되면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사퇴 안 할 것 같으면 장관에 임명시키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지역구 민들은 어떻게 되며 국회의원의 활동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입법활동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활동,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다는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 견제를 할 수 있으며 입법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무리 보좌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국민들을 위한 서민 행정을 할 수 있고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업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또 25분이 다 돼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요. 오늘 이만 방송을 맺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모든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저의 동기, 친구들, 선배님, 후배님,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지인분들께 다시 한번 무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본성은 모르겠습니다. 악하게 타고났을지 몰라도 좀 공부하고 그 순화에 대해서 성품이 좀 바뀌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게 또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 그 손자 사손 대대로 우리의 것들이 나쁜 유산으로 물려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또 뭐 보잘것없는 놈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뵐 때까지 또 한절기입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참 하고 있는 게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고 저 밑에 여기에 제가 이 면도하다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너그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히들 쉬시고 한절기 조심하시고 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